네, 안녕하십니까. XRP 홀더 여러분들, 코인길잡이 박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XRP 홀더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이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한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랙록의 XRP ETF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블랙록이 XRP ETF 출시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블랙록의 실제 행보는 이 발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 블랙록으로부터 XRP ETF 출시 계획이 없다는 연락을 즉각적으로 받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경영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아직 고객의 관심이 미비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요. XRP ETF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의 실제 행보를 보시면 이 발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25년 리플 연말 행사, 이 스웰 행사에 블랙록 임원이 공식 연사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임원은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고 맥스웰 스타인이라는 인물인데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핵심 인물입니다. 블랙록이 만약 XRP ETF를 출시한다면 이 사람의 승인이나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겠죠. 블랙록이 정말로 XRP ETF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런 핵심 인물을 리플 행사에 공식 연사로 보내겠습니까? 보통 이런 행사에 고위 임원을 보낸다는 건 이미 양측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소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면 시간을 25년 3월로 돌려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폭스 비즈니스의 테렛 기자가 중요한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최종 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테렛 기자 같은 경우 코인 시장에서 SEC 관련, ETF 관련 가장 소식이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투자사가 SEC에 XRP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운용 자산 규모가 1조 달러 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ETF 신청을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타이밍을 보시면 SEC와 리플의 합의 소식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며칠 전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를 신청을 한 겁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과 블랙록은 이미 24년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한다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미 미국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까지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퍼즐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SBI라는 회사입니다. SBI 홀딩스는 일본 최대 금융 그룹인데요. 이 회사가 리플레스의 최대 주주이자 리플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연초에는 무려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리플에 추가로 투자하면서 XRP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BI가 24년도 7월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합니다. 뭐냐? 바로 이 프랭클린 템플턴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이 합작의 목적이 뭐냐?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비해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BI가 이 합작법인의 지분을 51%를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자, 보시면 리플의 최대 주주인 SBI가 프랭클린 템플턴과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그 프랭클린 템플턴은 블랙록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고 그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를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입니다.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는 거였죠. 이게 바로 RWA입니다. 그리고 SBI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합작 법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국채 등의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도 RWA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홍콩에서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최근엔 구겐하임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단기 채권을 토큰화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리플 이 네 주체가 모두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블랙록이 코인 ETF를 출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 후 단 이틀 만에 1조 원이 넘는 이더리움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블랙록이 매집을 시작하니까 다른 나스닥 상장사들도 줄줄이 이더리움 매집 전략, 소위 크립토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전략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크립토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약 1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라도 XRP로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XRP의 시장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사례처럼 블랙록이 매집을 시작한다면 다른 기관들과 상장사들도 주가 상승을 위해서 XRP를 매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재무 전략 자체가 바뀌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블랙록은 왜 공식적으로 XRP ETF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블랙록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XRP ETF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RP 가격은 급등을 하겠죠. 그럼 블랙록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관심이 없다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동시에 리플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블랙록 공식 발표만 보면 XRP ETF 출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보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블랙록 고위 임원이 리플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이 프랭클린 템플턴과 파트너십을 맺고 SBY와 연결고리,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블랙록의 XRP ETF 출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미 사전 준비 단계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황 분석이 100%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규제 환경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시 시기가 늦춰지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RP 홀더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호재나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와 세력들 들어오고 기관들이 움직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XRP와 관련된 더 자세한 분석이라든지 실시간 시장 동향, 이 상승 모멘텀 전부 다 정리해놨는데요. 지금 띄워드린 제 번호 010-6308-6483으로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이 XRP에 대한 개별 이슈, 더 자세한 분석 자료, 실시간 매매 타이밍, 정확한 진입 타점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리플은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재정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리플 센티멘트 매수 심리 강도가 아주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횡보가 이어지면서 위아래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홀더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거나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혀 없고 100% 무료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